자정이 넘은 시간, 운동 가방을 맨 앳된 남성이 어느 집 대문 앞에 멈춰섭니다. 이 대문 창살을 두 손으로 잡고 반동을 주더니 손잡이를 밟고 올라선 이 남자. 그대로 훌쩍 대문을 뛰어넘어서 마당으로 들어가는데요. 누가 봐도 수상쩍은 모습, 그리고 이내 집안에서는 참극이 벌어집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비뚤어진 효심입니다. 자, 깊은 밤 누군가 대문을 넘어서 몰래 들어간다. 도둑이 아닌가부터 의심이 되는데, 자,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. 자, 집 안부터, 집안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이게 2013년 3월 3일 일요일이고요. 자정이 막 넘은 시간에 그 웬 남성이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주택 대문을 넘어서 이제 침입을 하게 됩니다. 이 집안에는요, 전날에 모여서 가족 식사를 마친 이 일가 친척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. 이 침입자는 순식간에 그곳에서 흉기를 빼들고 이 사람들에게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. 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엎드려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21살 여성이 있었는데요. 이 여성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남녀들, 노인들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. 이 대부분이 잠들어 있거나 잠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굉장히 순식간에 당했습니다. 자, 이러면 집안이 완전히 예. 네, 그 거실에 있던 21살 여성, 또 41살 여성, 72살 여성, 75살 남성의 머리, 얼굴 이런 부분에 흉기를 마구 휘둘렀고요. 그래도 다행히 이들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. 그 이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자고 있던 43살 여성과 46살 남성의 가슴, 얼굴도 공격을 했는데, 이들 중에 이제 남성이 깨어나서 저항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고, 범인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흉기로 이 남성의 목 부분을 강하게 찔러서 결국 살해를 했고요. 그 이후에 작은 방까지 건너가서 중년 여성, 남성 두 사람을 또 공격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남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아주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습니다. 자, 지금 이 사상자들 연령대를 보면 일가 친척이 아닐까 싶은데, 자,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까? 예, 지금 이제 잡힌 거라기보다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 범인은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.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. 그래서 이 앳된 살인범의 정체는 바로 이 집안의 놀랍게도 큰 손자였습니다. 그래서 이 19살 김모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바로 졸업한 10대인데, 이 숨진 사람 아까 얘기 나왔지만 김군의 작은아버지, 다친 사람은 김군의 할머니, 할아버지, 큰 고모, 둘째 고모하고 고모부, 사촌 누나, 숙모. 자, 이 바로 전날이 바로 이 할아버지 생일하고 작은아버지 이사를 갖다 기념해서 온 친척들이 다 모였던 건데, 김군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 김군과 아버지는 밤 11시쯤 돼서 근처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, 바로 그 이후에 이 김군이 몰래 빠져나와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겁니다. 아니, 이게 그 양 변호사님 무슨 상황이었던 거예요, 이게? 너무나 황당한 상황인데, 근데 이 할아버지 생신 때문에 모였던 일가 친척이 모였던 자리에 딱 한 사람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예. 김근혜 어머니가 그 자리에 오질 않았어요. 어머니. 그래서 아버지하고 다녀온 다음에 오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당신이 큰 며느리인데 왜 그런 자리에 빠지느냐라고 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근데 어머니가 맞짱을 치기를 친척들이 자꾸 나를 못 배우고 가진 거 없다라고 무시해서 가고 싶지가 않았다, 이렇게 하면서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.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본 김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여기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해? 그렇게 화가 나서 이 친척들을 해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.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흉기들을 챙겨서 이 할아버지 집으로 갔던 겁니다. 우리 친가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저렇게 무시해? 내가 가만 안 두겠어. 그러니까 사실 평소에 이 친척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. 일단 김군의 아버지가 장애가 있고요.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. 어머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그런데 명절이라든지 가족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어머니랑 이 친척들이 다투는 걸 매번 보면서 자란 겁니다. 그리고 이 어머니도 아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숨진 작은아버지 말고요, 또 다른 작은아버지가 한 명이 더 있는데, 이 또 다른 작은아버지에게 특히나 좀 앙심이 깊었습니다. 김군 누나가 술 취해서 쓰러져 있으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그 누나를 향해서 내뱉은 적도 있었고요. 또 그 할아버지 칠순잔치 때 일가 친척이 다 같이 금강산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, 이때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, 어머니가 난 뱃멀미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,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작은아버지가 어머니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무슨 속사정이 있든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. 당시 그 19살의
김군 당시 취재진 앞에서 이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게 있는데요. 들어보시죠. 명절은 매일 싸우는 날이었어요.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폭행하셨을 때 밥 못 가게 막았어요. 누나도 뺨 때리고. 아, 이거 안 보면 되는 거지, 양 변호사님. 그러게요. 저렇게까지 해야 됐을까? 아마도 이게 또 친인척들 사이에서 오래 계속 보기 싫어도 보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? 그게 꾹꾹꾹 쌓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 정작 그중에 제일 뭐 본인이 원망했던 작은아버지는 또 그 전날 모임에 없었답니다. 그 자리에는. 그리고 이 그 두 사람 이 아들도 그 자리에 갔었잖아요. 거기서는 다른 친척들하고 굉장히 또 사이좋게 얘기를 나눴었대요. 근데 와서 다투는 부모님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다투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닌가. 그래서 이 김군도 어머니한테 오히려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. 심지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뭐 분노,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를 효심 때문에 이런 것을 저지르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다라 그렇게 지적도 하기도 했었고요. 그러니까 이 반성문 같은 걸 써서라도 거기는 이게 어쨌든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.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반성이 아니라 그냥 계속 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숨어 겪었다. 이 얘기만 또 써놓기도 했었습니다. 사망한 사람이 1명, 다친 사람이 7명. 하지만 정말 자칫했으면 정말 일가족이 몰살이 될 뻔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가해자의 나이, 피고인의 나이가 19살이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참작할 만한 동기도 있었고 예. 그리고 피해자 이 김군의 부모님이 장례비 또 치료비 수천만 원도 부담을 했고 조부모님들은 또 선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제가 생각에 다소 이례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예. 가장 큰 건 보복의 우려인 것 같아요. 보복. 살아남아 있는 다른 친척들 음. 그리고 이번 범행 과정에서 본 것처럼 이 김군의 반사회성이나 범죄에 대한 무감각성 이런 걸 생각하면 사회에 돌아오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친척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위해를 충분히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 그와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.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소름 끼친 사건이었습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